네, YBM 종로센터 파워토익 초호송 입문반 고재훈 강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오늘은 그 명사와 한정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뭐 많으면 3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뭐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쉽게 출제가 될 때는 뭐 너무나도 쉽게 출제가 되지만 어렵게 출제가 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문제가 바로 명사, 자리 찾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명사라는 품사가 하는 역할부터 좀 볼 텐데, 명사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보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목적어에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겠지만 준동사들 있죠.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도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동사 뒤에 목적어 고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절의 명사 이렇게 고르는 건데, 그러한 자리를 못 찾더라도 그 빈칸은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힌트가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든지, 관사는 명사 앞에밖에 못 붙으니까요. 그리고 소유격이 붙어 있다든지, 뭐 my, his, her 이런 것들, 또는 Mr. Kims와 같은 그런 소유격도 명사 앞에밖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소유격 뒤에 빈칸이 쳐 있으면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명사는 누가 수식을 해준다?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그 뒤에는 명사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도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빈칸이 쳐 있어도 거기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답 한번 골라보세요. 자, 답 다 고르셨나요? 자, 우선 offers라는 동사가 앞에 있고 무슨 library,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빈칸은 off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다.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collection, t-i-o-n으로 끝나는 이게 명사가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자리를 못 찾았더라도 앞에 어라는 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관사 뒤에는 명사, 뭐 이렇게도 고를 수가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 명사의 특징은 또 우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눌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명사라는 것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들,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들. 그래서 이 가산명사들의 또 특징은 하나일 때의 단수와 2개 이상일 때 복수로 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산 단수 명사 앞에는 반드시 어나 이런 관사 같은 게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관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복수명사는 뒤에 s를 붙여주면, s나 es를 붙여주면 복수명사가 되겠죠. 복수명사 앞에는 당연히 어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책 하면 가산명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죠? 뭐 책상 이런 것들 다 가산명사라는 거 아실 텐데, 시험에는 주로 이게 가산명사일지 불가산명사일지 좀 헷갈리는 그런 명사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요 밑에 있는 것들, discount, 할인이란 뜻은 다 아시죠? 그런데 얘가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 어떻게 쓸 수가 있지? 그러나 영어에서 discount는 가산명사로 취급을 해줍니다. effort, 노력, 뭐 decision, 결정, increase나 rise 같은 이러한 것도 가산명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request, delay, opening, refund 이런 것들도 가산명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단수일 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어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a discount, an effort, a decision 이런 형태로 쓰이고, 복수 형태도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discount, 그 다음에 effort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있다. 자, 그리고 그거의 반대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들이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셀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불가산 명사는 당연히 앞에 어 같은 것도 붙을 수가 없고, 어는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도 붙을 수가 없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복수 형태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수 형태로만 그냥 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불가산 명사들의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명사들이 이제 advice라든지 뭐 access 이런 것들, growth 이런 것들, 장비, equipment는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불가산 명사고 그렇습니다. 뭐 interest 같은 것들은 이제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불가산 명사 중에 하나고,
네, support나 뭐 information 이런 것들, 이메일, 메일 같은 것들, 우편물 이것도 불가산 명사예요. 아까 잠깐 얘기하려고 했던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가산 명사인데, 이메일은 가산 명사인데, 메일, 우편물 또 이거는 불가산 명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산, 불가산 명사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시면 먼저 한번 답 골라볼까요, 여러분들이? 답 골라보시면 고르셨나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you, need,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자,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A도 명사고 B도 명사예요. 그럼 명사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assistant라는 명사는 이렇게 ant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뭐 assistant, attendan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다. 그러면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아까 위에서 가산 명사의 단수 앞에는 반드시 뭐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어와 같은 관사가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빈칸 앞에 지금 어라든지 이런 관사 같은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산 단수 명사인 assistant는 답이 될 수가 없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assistance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거는 보시면 이 is offering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이 빈칸도 목적어 자리일 텐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C 같은 건 ER로 끝나는 것도 대부분 다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없어서 뭐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디스카운터는 할인점 이런 뜻인데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터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되겠죠. 의미상으로도 뭐 맞지가 않고요. 자, 그러면 할인을 제공하다 해서 A를 고를지 B를 고를지인데 자, 우리가 방금 첫 번째 문제 풀어봤던 데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자, 디스카운트가 만약에 가산 명사라면 답은 B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어가 없으니까. 근데 불가산 명사라면 답은 A가 답이 되겠죠. 왜요? 불가산 명사는 복수 형태가 없을 테니까. 그죠? 자, 그러면 디스카운트는 가산이었더라, 불가산이었더라? 여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가산 명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답이 돼야 돼요. 왜? 어가 없으니까 단수 형태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고르는 문제들이 바로 가산, 불가산을 구분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고 우리 수업 시간에 교재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는 어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아까 뭐 어가 없어서 가산 단수는 답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그래요. 한정사. 이게 한정사라는 게 영어에 품사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품사 이름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관사와 그다음에 소유격과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서 한정사라고 하고 이 한정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앞에 붙어서 명사의 수량을 한정해 주는 말들을 우리가 한정사라고 합니다. 한정사.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정사의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앞에 붙을 수 있는 한정사들이 조금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산 단수 명사 앞에는 이런 한정사들 어나 on 하나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every, each, another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many, a number of, numerous 많은 이라는 뜻이죠. a few, several, few 이런 것들은 가산 복수 앞에만 붙겠다. 자, 그리고 much, a little, little 이런 것들은 불가산 앞에만 붙겠다. 그리고 all, some, most, other 이런 것들은 둘 다 붙을 수가 있는데 가산일 때는 복수 앞에밖에 안 돼요. 가산 단수 앞에는 안 되고 가산 복수 그리고 불가산 단수 앞에 붙는다고. 그 다음에 no나 any나 뭐 the 소유격 이런 것들은 모든 명사 앞에 다 붙을 수가 있는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정사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우선 We have a
빈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일 테고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 자리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는데 보기를 보니까 C도 명사고 D도 명사죠. 그죠? 여기 C는 단수고 D는 복수일 텐데 뭘 보고 뭘 골라야 되겠어요? 앞에 요 어를 보고 단수 명사 C를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정사를 보고 답을 고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자, 여기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 a few라는 한정사가 붙어 있는데 a few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a few. 그럼 a few 뒤에는 가산 복수명사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고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한정사들을 좀 외워두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 자, 1번은 뭐 간단하죠.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다. 명사.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2번은 provide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의 명사 D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자, 3번은 앞에 더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 뒤에 명사 C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고 자, 4번은 rapid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기를 봤더니 명사가 B도 명사고 C도 명사겠어요. 그죠? 그런데 grower는 뭐 재배자라는 사람 명사인데 의미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 단수 명사 앞에는 어 같은 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사람 명사는 가산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어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grower는 답이 될 수가 없겠고 growth, 성장 여기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형용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명사가 A도 명사고 C도 명사다. 자, 그런데 environmentalist라든지 environment가 무슨 뜻이지? 그 뜻을 모르더라도 그 앞에 어라는 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단수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C는 복수라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여기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죠? 동사는 must be submitted 이쪽이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A도 명사고 D도 명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request가 가산이더라? 불가산이더라? 이렇게 헷갈리면 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request가 만약에 가산이면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D가 답이 되는 거고 request가 불가산이라면 A가 답이 되겠죠. 자, request는 가산이었더라? 불가산이었더라? 요 앞에 보시면 request는 가산 명사 리스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산 명사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D가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앞에 어떤 한정사도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안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let us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 앞에는 보통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 C를 고를까? 그런데 C를 고르려고 봤더니 이 추천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추천된 편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을 때 말이 안 되더라. 그때 쓰는 게 바로 복합명사라는 건데 복합명사라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명사가 되는 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recommendation letters, 추천을 위한 편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추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수업 시간에 몇 개 그 표에 나와 있으니까 좀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래요. 8번 보시면 자, 8번은 여기가 주어 자리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명사가 A도 명사고 C도 명사고 D도 명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all이라는 한정사가 붙어 있죠. 그러면 all 뒤에는 가산일 때는 복수가 나와야 되니까 C는 안 되겠죠. 뭐 ER로 끝나는 건 무조건 사람이고 사람은 가산 명사인데 뭐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고용이란 뜻이고 B D 직원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A를 고를지 D를 고를지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all 뒤에는 불가산 단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mployment는 고용이라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뒤에 동사 쪽을 보니까 팩스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 D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자, 9번은 여기도 주어 자리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두 개 지우시고 A냐 D냐 중에서 attendant, ANT로 끝나는 거는 사람 명사였잖아요. 그러면 사람
가산이고 가산 단수 앞에는 on과 같은 관사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D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디스카운트가 주어고 are 동사, available이 보어 이렇게 나온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 빈칸에는 ticketed 같은 수식어가 붙어야 되나 보다 해서 C 같은 걸 많이 골라서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동사를 찾아봤을 때 방금 전에 동사가 are라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re는 이게 복수 동사죠. 그러면 discount는 단수니까 이 discount가 주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discount 빈칸까지가 하나의 복수 주어가 되어야 되겠죠. 왜? a가 동사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discount tickets 해서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명사와 한정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명사는 자 여기 뭐 명사 중에서 가산, 불가산 명사 종류를 좀 구분하셔야 되겠고 외워두셔야 되겠고, 한정사들도 좀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우리는 뭐 사람 명사라든지 유사 명사 이런 것들도 좀 다 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외울 게 좀 많은 부분이 바로 명사 단원이다 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법 사항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명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